어디선가 이 영화 소개글을 처음에 받았을 때 이런 두 친구의 모험이라고 써주셔가지고 제가 수정 부탁드렸거든요. 친구 아니라고. 두 사람은 친구가 절대 아니다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죽음에 대한 공모를 하기 위한 동업자, 잠깐의 아주 이성적인 연대의식 정도만 가진 공모자 정도로 생각했을 뿐, 두 사람의 내면의 관계성은 없는 상태로 각각 서로를 다른 눈으로, 흐린 눈으로 바라본다. 그래서 어떻게 둘이 처음에 만나게 됐는지 라고 했던 장면은 옥상에서 누군가의 실루엣이 불쑥불쑥 왔다 갔다 하는데, 나미가 혼자 학교 옥상에서 용기를 한번 내보려고 하는 상태. 그걸 먼 곳에서 바라보고 있던 선우가 그게 나미인지 눈치채고 문자를 보내는 것이 첫 출발이었다. 이 자살을 서로 원한다라는 니즈가 딱 발견되는 첫 순간이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모 상태가 돼서 여기로 오게 된 거죠. 혹시 빼시게 된 이유를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그거 들어갔으면 더 부드러웠겠죠, 아마. 영화의 두 사람의 관계 설정이.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두 사람의 대사의 느낌, 그 목욕탕 장면에서 너 왜 이렇게 늦게 오냐 하면서 막 별명 부르는 그 오만한 시선, 계속 선우를 내려다보는. 그렇지만 선우가 필요하다라는 거 알고 있는 점, 선우도 얘가 얘를 이렇게 딱 바라보고 있잖아요. 막 괴로워 죽겠는데 바라보고 있고, 한 이런 거에서 나오는 이상한 감각이 관객들이 알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의 관계성이 친구는 아니다라는 걸. 제가 조금 더 이거는 이런 시선으로 봐야 되라는 확신이 있다면 최대한 맞추려고 하는 타입이에요. 예를 들면 일시는 무조건 원테이크로 가고 싶다. 그래서 줌이랑 달리랑 같이 이용해서 최대한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이 상황에 집중하려고 들어가는 거야 라는 것처럼 보이다가 이 카메라의 방향성의 중심에 있었던 게 결국엔 그 아이의 뒷모습이었다는 걸 어느 순간 느낄 수 있게 하는 상태에서 딱 타이틀이 떴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처음에 뒷모습의 어떤 피해자가 소개될 때 바로 다음 장면에 붙는 게 나미가 죽음을 시도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뒷모습의 인물이 나미일 거라고 상상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어떤 순간까지 영화는 나미가 피해자의 시점인 거를 계속해서 따라가게 되고, 비슷한 피해자가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다. 근데 나미랑 같이 외톨이인 것 같다라는 정도의 선우가 보여지다가 영화가 계속 진행되면서 나미도 몰랐던 선우의 모습이 계속 나오면서 우리는 이 진짜 피해자가 훨씬 더한 방식의 피해를 당하는 게 선우였고, 이 아이를 아무도 제대로 된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을 나미를 통해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점을 처음에는 나미로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또 나미가 당했을 수도 있는, 나미 입장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 피해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외톨이를 그리는 모습이, 왕따, 학교 폭력을 그리는 모습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일신도 빼야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처음에. 그럴 정도로 그게 보여지지 않아도 영화가 진행되는데 무슨 무리가 있을까? 우리가 너무 알고 있는 문제잖아요. 그냥 학교 폭력이라는 말만 해도 너무나 스쳐가는 이미지와 상황들이 다 알고 있는데 영화에서 왜 이걸 한 번 더 보여줘야 되지? 그럼 나한테는 너무 큰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해서 생일 파티 장면으로 넣은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생존의 이야기고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주인공들한테 그런 과정에 이르게 되는 이야기인데, 첫 장면이 생일 파티이고 중간에 윤중한 목사의 그 생일 파티가 나오는 게 저한테는 좀 중요한 코드긴 했었어요. 감독님이 지금 이제 배우라던가 뭐 연기 그리고 인물에 관해서 전사도 많이 작업을 하시는데 네. 서브텍스트 작업도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네네. 그게 저 엄청 재밌어하는 작업이에요. 서브 텍스트를 던지고 그걸 꼬았다가 이렇게 다시 풀고 가는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그거를 막 의도해서 이런 코드들을 막 써야지라고 막 써놓는 건 아닌데, 며칠 전에 윤가은 감독님이랑 GV 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대략 어떤 심상과 대략의 인물과 대략의 주제의식을 가지고
초반에는 그냥 되는 대로 써요. 초반부까지, 영화의 초반부까지. 그럼 그게 뼈대가 될 수 있게 제 직관에서 나오는 코드들이 뭐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불꽃놀이도 내 영화 불꽃놀이가 딱 맞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쓴 게 아니거든요. 남이가 왠지 그걸 축제를 봐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계속 자기들의 비참함에 반대되는 무언가를 제가 계속 추구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씨를 이렇게 쭉 뿌려놓고 그걸 되게 열심히 쌓아 올리고 회수하는 과정들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감독님은 주제를 선택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주제가 감독님을 선택하시는 편인가요? 주제가 저를 선택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주제가 대체로 그 당시에 느끼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나 심상들에 가까운 느낌? 심리적 상태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인터뷰 초반에 얘기했던 네. 배우와 이제 호흡을 맞추고 그런 이제 인물을 입체화시키고 음. 결국에는 진짜를 찾아가는 네네. 과정인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감독님이 아까 언급하셨던 게 나를 믿고 조금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배우한테 갖춰져야 네네네.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어떻게 보면 그 똑같은 작업을 감독님 스스로한테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스스로가 전 엄청 저를 의심하거든요. 자기 의심이 엄청 심해요. 엄청 회의하고 계속 의심하고 중심을 잡기까지 꼭 바닥을 치고 올라와야 그게 겨우 한 조각의 한 줌의 용기로 버텨나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나오는 제 영화에 대한 비판 다 생각해봤어요. 어지간하면 다 생각해본 맥락들의 영역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만큼 생각했을 때 모든 질문에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답을 내놓을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펼치고 싶은 것에 대한 용기는 바닥을 쳐야 올라오거든요. 뭔가 지옥만세랑 계속 이제 주제가 겹쳐 보이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솔직해지는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그 아이들의 생존에 대한 이야기지만 저 개인적으로 이모정이라는 창작자의 서브텍스트는 영화적 목숨의 생존이긴 했어요. 영화적 목숨의 생존이요? 네. 이제 영화를 계속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이 많이 희박해진 상태에서 쓰게 된 이야기였고 이제는 그만둬야 되지 않나? 라는 상황에 좀 몰려있는 상태였고 그 와중에서 이걸 유지할 수 있는데 나는 이 섀도우 복싱을 왜 자꾸 하고 있지? 뭐가 나를 이렇게 매혹시키지? 그런데 과거로 돌아가서 영화를 안 하게 될 수 있는 그 선택의 시점에 갔을 때 나 영화 안 할까? 아니 그대로일 것 같아. 똑같이 살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보다 덜하거나 더하거나 정도지 여전히 섀도우 복싱 계속하고 있을 것 같은데 나한테 이 허상이 뭐지? 근데 나 왜 이렇게 좋아하지? 이게 사실은 영화 속에 나오는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 같은 것도 비슷했는데 제가 혼자서 약간 되게 재밌는 우연이라고 느끼는 거는 영화 속에 나오는 교회 공간이 사실은 영화관이었거든요. 그 공간이 아세아 극장이라는 영화관이었고 2000년대 초반까지 되게 오랫동안 영화관을 운영해 오다가 성룡 영화 되게 많이 들었대요. 네. 저도 몰랐던 공간이고 근데 그러다가 2010년대까지 한 5, 6년 정도 실제로 교회를 운영되었다가 텅 비어있는 공간이었거든요. 집기들은 다 남겨놓고 그러니까 제가 딱 가서 봤을 때는 영화관에 교회 물품들이 있는 공간인 거예요. 근데 그게 저한테도 좀 재밌었고 무대 객석에 앉아가지고 윤중한 목사의 모습이 나오는 그 이미지를 바라보면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있잖아요. 저 영화 좋아하는 저거든요, 그냥.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영화 작업이랑 사이비는 진짜 종이 한 장 차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다들 그렇잖아. 다들 우리 아웃사이더 덕후들이잖아요. 아, 그럼요. 그리고 진짜 다 영화 감독들이 무신론자가 되게 많은데 네. 막상 촬영 들어가면 아, 이번에도 영화의 신이 나를 괴롭힌다. 쉽게 넘어가는 거 없다. 맞아요. 계속 뭔가 쓸데없는 거에 기원하게 돼요. 막 영화를 하다 보면 워낙 불안한 작업이다 보니까. 변수가 너무 많아서. 네. 그래서 뭔가 아무 동아줄 잡고 믿고 싶고 아 내가 오늘 이것 때문에 비가 안 오는 건가? 막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그 우연에 우연을 끼워 맞추는 작업을 계속하면서 믿음을 만들거든요.
비슷한가고 생각해요, 사실. 메타적인 순간을 알고 보니까 그 장면이 블랙 코미디가 돼버리네요. 저는 그래서 키리기어를 보면서 네. 찍게 됐어요. 그리고 윤중한 목사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낙원도 되게 이상한 이미지로만 나오고 한 번도 실제로 거기에 뭐가 있거나 하는 모습이 영화 속에 보여지지 않는데 이 아이들한테 되게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무언가가 아닐 건데 그걸 맹신하고 있는 것. 하여튼. 그리고 그 모습이 어쨌든 한때는 스크린이었을 그곳에 펼쳐지고 있는 게 저는 재밌었어요. 저는 비닐하우스가 화려하게 불타서 너무 좋았어요. 아 진짜요? 거기 호불호가 많던데 다행입니다. 근데 저는 네. 감독님의 영화를 그 전에 단편을 2편밖에 안 봤지만 저 비닐하우스는 언제나 있었다라는 기분이 들어서 장편에서 드디어 타는 게 너무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어보고 싶었던 게 초고 때부터 네. 비닐하우스는 활활 타고 있었나요? 초고 때부터 탔어요. 아, 네. 약간 써도 되나? 이 장면을 내가 아무리 예산 생각 안 하고 쓰고 있다고 해도 써도 될까? 엄청 심지어 고민한- 폭죽이 막 춤을 추는 거는 후반부에 춤을 캠프파이어처럼 이걸 해야겠다라는 게 수학여행 설정이 한 이곳쯤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그 춤을 추는 것까지 연결이 되고 캠프파이어라는 대사가 나온 거고 그 공간이 불타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폭력에 대한 불편함. 초고에 아마 그런 묘사가 좀 더 섬세하게 됐던 것 같은데 박채린이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의 모습을 떠올린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자기들이 괴롭힘 당했을 때 모습을 떠올린다가 있어서 사실 제일 첫 장면과 그 신도들이 채린이를 괴롭히는 그 뒷모습 장면을 동일한 방식으로 찍으려고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공간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들로 그렇게 못 됐고 이 폭력을 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 상처까지 나야 되잖아요. 그걸 노골적으로 보여준다는 게 좀 내키질 않아가지고 결국에는 가장 축소하는 방식으로 하긴 했는데 그 예배당 안에도 괴롭힘을 당하는 기도실이 있는 것처럼 농장 안에서도 사실 거기 안에 가득 쌓여있는 게 축제용품이랑 동시에 종말 대비한 용품들이 쌓여있거든요. 인서트를 쓸 걸. 그거 빼가지고 막 그 햇밥, 물, 생수 막 이런 거 막 안 보여요. 가장 필요한 것만 남기고 제가 인서트들을 걷어내는 바람에 그 공간의 의미가 조금 깎여버렸는데 신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불안과 그걸 담아놓고 있는 공간이고 그 안에서 어쨌든 폭력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고 불탔으면 좋겠다고 한 거는 이것이야말로 아이들이 부당한 폭력에 대한 우리가 채린이라는 존재에 대한 미움과 원망과 복수심을 통해서 왔지만 그 아이가 당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것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이들의 용기 같은 게 장난 같은 복수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공간이 거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불을 내는 게 선우였기 때문에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떠나버렸어도 돼. 그냥 이야기는 사실 무리 없이 흘러갔을 텐데 그 공간을 불태우고 싶다라고 하는 거, 그것도 자살 도구였던 번개탄을 가지고 선우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단단함 같은 것들이 계속 보여지는 과정. 그 의문스러운 오키오키 같은 그런 느낌의 행위가 거기 불지르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배우님의 톤이나 이 캐릭터의 첫 인상과는 꽤 멀리 온 느낌이에요. 오히려 영화 시작에는 나미가 할 법한 네, 누가 맞아요. 얘기를 했으면 네. 둘 중에 누가 불 지를 것 같아? 그럼 나미가 지를 것 같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되게 짜릿하게 다가오지 않았나. 네. 학교 폭력이나 외톨이였던 친구들의 저는 그 조사를 좀 많이 했었는데 수학여행 가는 걸 가장 끔찍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어느 때보다도 도망갈 곳이 없이 내가 혼자일 수밖에 없는 공간? 그런 얘기들을 좀 보면서 내가 예전에 수학여행 가서 봤던 캠프파이어나 막 친구들이 같이 뭐 사진 찍고 이런 거 하나도 경험 못하고 혼자 있거나 방에만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아이들한테 추억 같은 거를 선물해주고 싶었고 그 불이 이들만의 캠프파이어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아이들 둘만의 축제인 무언가를 좀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비닐하우스 타는 장면에서 네. 남이랑 선우랑 채린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있잖아요. 네네. 어른들이 네. 바라보는 시선도 담아내셨는데 네. 그러면은 아이들한테는 캠프파이어지만 어른들한테는 네. 어떤 한국에서는 도망가거나 어딘가에 피해 있을 때 여기 물품을 다 넣어놨다는 거. 그게 불탔다는 것도 있었고 가장 큰 거는 자기들이 모르겠는 기적 같은 걸로 계속 보이는 것 같아요. 또 동시에 저 안에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 어떻게 됐지? 우리 지금 너무나 큰일에 휘말려 버린 것 같아. 아이들 죽었을까 봐. 그런 생각도 있을 것 같고 미숙이 이것이 신의 계시가 아닌가? 이 안에서 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의미를 읽어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떤 신호라는 거를 경이롭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신도들의 다양한 면모가 물론 이걸 다 한 번에 해석되진 않겠지만 그 믿음의 어리석음 같은 것 대한 것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리석지만 그래도 정말 강력하게 믿잖아요. 네네. 거기에 또 용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편인가요? 그거 믿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믿는 것 같아요. 믿지 않으면 잡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네. 그건 용기보다는 의존에 가까운. 그렇죠. 그 마지막 생존의 끈 같은 것 같아요. 그들에게는. 그리고 믿지 않으면 그동안에 믿었던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부정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그렇게 애태웠던 무언가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정말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면면이 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결핍이 너무나 큰 구멍이라서 그 채워줄 수 있는 공동체에 들어가는 게 그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나쁜 거는 그 윤중환 목사같이 그들을 착취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을 자기 시스템의 논리 안에 가두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혹사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시선들이 저는 많이 느껴졌어요. 인터뷰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요소요소를 따로따로 보면 굉장히 네. 자극적인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학교 폭력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전면적으로 전시하지 않아서 네. 감독님이 작가로서 이제 자기 검열을 하면서 네. 뭔가 최대한 손가락질을 안 하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야기를 다루면서의 그 자기 검열이 진짜 힘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내 영화를 잘 찍는다는 거, 일단 찍는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너무나 많은 잣대가 머릿속에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세요? 아, 제가 감독님한테 견줄 그런 거 없어서 뭔가 속으로 네 하려고 했다가 네라고 말하면 안 되지 않나? 아니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그래서 저는 약간 기준을 그렇게 생각해요. 뭐 이번 영화가 마지막 영화라고 뭐 제가 생각했다고 해서 굳은 결의로 막 진짜 걸작을 찍어보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 한 번밖에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럼 마음껏 해볼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런 거랑 성공을 머릿속에 먼저 상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영화를 좋아해서 그 다음에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게 영화에 대한 글들을 보잖아요. 그럼 이제 저의 경우에는 키노 세대였기 때문에 거의 이제 남영화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약간 설익은 상태에서 그런 논리나 지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어떤 게 싫었는지를 판단하기보다는 다른 기준들이 먼저 들어와서 내가 그런 권위자가 된 것처럼 영화를 보게 되는 시절들이 있거든요. 저도 어린 시절에 엄청 그랬고 이를테면 제가 홍상수 감독님 연출팀을 오래 했었는데 그냥 처음에 연출 보러 가서 일을 막 할 때보다 내가 영화를 하나 찍고 가서 그 연출부를 할 때는 제가 흡수할 수 있는 게 완전 달라요. 야, 이게 그냥 찍는 것처럼 근데 이렇게 감독님이 이걸 하셨었구나 막 이런 게 막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느끼는 건데 특히나 요즘에 훨씬 더 많이 느끼는 건데 동료들에 대한 응원들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영화 만드는 그리고 영화 꿈꾸는 분들도 전 동료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선배들이 있어서 다행이다.
제가 겪고 있는 것도 누군가들이 아마 겪었을 거고 영화 개봉이라는 경험 그리고 영화를 관객분들하고 함께 이야기 나눈다는 경험 이것들을 그분들도 다 겪은 어쨌든 하나의 경험을 같이 통과한 느낌이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영화를 제작하시려고 하는 분들이나 혹은 영화 감독이 되려고 하시는 분들도 아마 언젠가는 저 같은 길을 걷게 되겠죠. 응원해야겠다. 온 힘을 다해 그런 생각 많이 하고요. 다행이라고 많이 느낍니다. 그걸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마무리 멘트였어요. 이거를 더 이상 이어가면 안 돼요. 너무 훈훈해서. 근데 지금 엔딩 크레딧 보였잖아요. 저한테는 최고의 응원은 빨리 다음 작품. 이렇게 몹쓴 팬이 제일 못됐다니까요. 그러니까 팬이 제일 독해. 여태까지 인터뷰 2시간 하면서 얼마나 힘든지 들어놓고서 결국에 한다는 말이 다음 작품 내놓으세요.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다음 작품 다음 작품 기침이 좀 요란해요.